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각도기님을 모시고 이것저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뭐 각도기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틀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까요? 환율. 틀렸죠. 네, 예. 완전 틀렸어. 그러니까 이 환율이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원래 달러는 좀 약세일 거야 그랬는데 그렇지.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약세였었죠. 예. 약세까지 가긴 갔었지. 90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거봐 약세인데 이제 한번 쉬겠다 했는데 갑자기 확 다 뒤집어진 거죠. 그 90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 다들 그렇게 시장이 생각했어요. 근데 확 뒤집힌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얘가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뭐 경상이 좋아지고 뭐 실적이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 값어치가 좋아져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유럽의 그지 같은 상황이었어요. 유럽이 너무 후졌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고평가가 됐던 건데 또 이게 또 영원히 계속될 건가? 그건 모르겠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이 그러면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조금 강세가 되는 네. 이런 이제 패턴이 오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지속될 것 한이요. 같아요. 예. 사실 한 되게 어렵고요. 잘 모르겠어요. 신도 모른다는 영역은 사실 맞죠. 근데 그 종합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총합의 경쟁력이 환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총합의 경쟁력이라는 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여부가 제일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얘네가 돈을 도대체 얼마를 풀어서 돈을 얼마큼 희석시켰느냐. 계속 물타기가 되는 거죠. 돈의 물타기. 네. 돈을 찍어낸다는 건 돈의 물타기가 되는 거니까 돈의 희석의 양이 도대체 얼마일 것이냐. 라는 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그 다음 그렇죠.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초에 일본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할 때 너무 천문학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그렇죠. 거죠. 돈의 물타기가 너무 크니까. 2조 예. 달러면 얼마예요? 2조 달러면 2,000조가 넘는 거 2,200조잖아요. 그러면 한국 예산이 200조인데 그 10배를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뭐야? 찍어냈죠. 재난지원금으로 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한 20조 되나요? 20조, 30조? 네. 물론 예. 경제 규모가 훨씬 크긴 합니다. 경제 규모가 우리의 10배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를 찍어낸 게 우리가 20조 재난지원금 주면 200조 준 게 아니고 지금 2,000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찍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경제 성장률이 6%가 가시화되니까 아니네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달러 강세로 전환한 걸 설명하기가 다 충분치 않고 역시나 유럽이 회복을 전혀 못 시켜. 유럽이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유럽이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다시 달러 약세 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뭐 유럽 얘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유럽이 회복할까라는 걱정도 사실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영국이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긴 해요. 또 유럽 아니라 그러잖아요. 걔네들 자기는 유럽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환율하면서 지금 제일 사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 엔화입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일본 엔화가 약세예요. 그러면서 원엔에 100당 1000, 1엔당 10엔, 아니 1엔당 10원. 이게 좀 깨지게 생겼네. 그쵸? 근데 과거에 이렇게 되면은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많으니까 특별히 이제 가장 대표가 자동차인 거고 그 부분은 계속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한국에서 자동차 몇 대 팔아요? 1년에 100만 대 정도밖에 못 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물량을 해외에서 팔아야 되고 그 중에 주요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맞짱 뜨는 게 결국 일본 도요타, 닛산, 혼다. 이런 애들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데 걔네보다 가격이 비싸지면 아무리 품질이 좋아졌다고 해도 고객의 선택받기가 만만치 않죠. 아니면 우리도 가격을 같이 후들겨 까서 마진을 주기든가. 뭐 이런 뭐 음모론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미국과 일본이 또 뭐 모종의 막 서로 충분히 채권 사주면서 막 그렇게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거는 뭐 그렇게 가능하다고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그 역사 과정에서 보면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반도체 강국이 된 것도 일본 덕분 아닙니까? 80년도에 일본의 경쟁력이 너무 올라오니까 이 새끼들 이거 죄송합니다. 찍어 눌러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반도체가 한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도 지금은
황금의 패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모두 그 뭐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좀 황금의 패인데 저 좀 조금 이상한 게 미국이 정말 반도체 굴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인텔과 마이크론 모두 마이크론과 삼성의 기술 격차가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D램에서 낸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 격차에 있어서는 그거는 누구나 해요. 중국 애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데 D램이 메모리 중에는 하이테크예요. 진짜 초하이테크인데 이 격차가 이번에 그 저쪽에서 발표하는 거 마이크론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앞으로는 조금 문제고 또 인텔도 자기네가 파운드리 한다는 거는 이 미국의 반도체 굴기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또 이 부분대로 또 향을 보셔야 될 때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은 제가 그 조금 이따가 한번 또 따로 여쭤보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미국 경제만 유난히 좋아져서 미국만 잘 나가는 상황. 그래서 뭐 JP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골드락스,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물가는 안정적일 것이다. 2023년까지는 이런 이야기도 가능성 있는 얘기죠. JP모건은 제이미 담원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쪽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봐갖고 저는. 그 재미난 이야기는 우리 홍기 교수님의 제이미 담원하고 골드만삭스를 같이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만 좋아지고 다른 나라가 안 좋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백신을 보더라도 미국이 참 저 나라가 선진국 맞나라고 싶었는데 백신 맞는 거 보니까 뭐요? 야, 저 나라 선진국 맞네라는 생각. 선진국보다는 강대국. 강대국. 그죠? 강대국. 네. 강대국. 저 진짜 완전 무시했었거든요. 뭐 이랬는데 요즘 보면 이야. 파워풀하다. 정말 깡패국 깡 맞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혹시 미국만 저렇게 잘 나가 버리면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 뭐 세계 경제에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나타난 거죠. 1분기 후반에 나타났던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나타난 거고, 그건 이제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도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데는 오히려 좀 소외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다르다. 이게 김학균 센터장 얘기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한국은 지금 원인 부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부동산 판자금들이 자꾸 들어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금리가 여기서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안 넣어놓기로 작정을 했어. 돈이 계속해서 넘어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질이 한번 달라지는 과정이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어떤 때보다도.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미국만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아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그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미국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다 소외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는 얘기를 하면 잘 팔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돈 많은 거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주식시장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돈이 많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주식을 해야 되겠다 또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노동소득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자본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 뭐 그 과정에서 투기적인 흐름도 일부 나타나는 건 항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일어나죠. 그러나 이번에 상당히 대형주 중심, 지금 왜 괴로워하고 있어요? 대형주, 한국 대표 주식도 샀다 물려가지고. 그렇죠. 1월달에 삼성전자 샀다가. 현대차 샀다가 물려갖고 괴로워하시는 건데,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고, 특별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2분기보다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고, 고정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아까 환율 말씀드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일단 정의선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 회장이 나보다 형이지 정 회장께서 형이에요? 머리가 벌써 허옇잖아요. 예. 형이지 머리에 없으시면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잘 되겠구나. 왜냐면 오너십이 그런 깊은 기술적 이해를 갖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향성도 잘 잡잖아요. 지금 뭐 로보트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정으로 잘 맞잖아요. 이런 걸 보건데 현대차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차보다 더 잘 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런 기대는 갖춰서 단기적으로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주요한 매개체들이 괜찮고 또 하나 너무나 싸다. 너무나 싸다. 너무나 싸다. 대표주를 몇 개 빼면은 뭐 2차 전지 애들 빼면은 바이오 빼면은 너무 많이 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빼는 것 같은데?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 너무 싼 거지. 지금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돈을 빵빵 버는 회사 주식이 액면가 이하인 주식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저희 저희 그 랩에 곧 편입시킬 예정이에요. 지금 수익 실현할 것들을 수익 실현하고 나면은 그냥 그거 사놓으려고요. 그거 사놓으려고 이제 하는데 액면가 이하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랩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뭐 네. 작년에 제가 처음 랩을 가입해서 각도기님 사진 종목을 봤는데 야, 뭐 이런 회사도 있었어? 그렇죠. 예. 뭐 이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내가 아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도 사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흔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 싸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굉장히 이제 편입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항상 이렇게 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저는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싼 종목이 많았고 지금은 대표 종목 중에서 싼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말이 돼? 뭐 아무리 뭐 악재가 있다는 돈 나중에 보세요. 올라가면 뒤통수를 딱 치면서 맞아. 쌌는데 왜 인정 안 했지?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보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도 이렇게 좋아지고 수요도 조금씩 우상향을 해야 뭐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일어나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 수요가 갑자기 이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요? 가수요가 붙었다 그래야 되나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이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그러면 원래 정상 수요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만큼 떨어졌다가 가수요가 붙어서 이만큼 올라오면 혹시나 이 수요가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에 이렇게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조심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직격탄을 한번 날린 게 메타버스 막 욕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고 말이 메타버스 가상현실고 뭐 옛날부터 없었냐 있었는데 가상현실을 본격화로 제대로 하려면 내 손에 잡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비싸게 돈 주고 사와서 누구네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내 손에 잡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쪽이 스토리가 잘 짜여지니까 스토리 장사가 한 번 더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되지 않겠냐 하고 주가도 한 번 올랐죠. 그리고 우주항공도 그래요. 우주항공도 앞으로 3, 4년 안에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스토리가 멋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정말 믿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그게 뭉탱이로 같이 들어가면 한번 슈팅이 나오죠. 그러나 수익은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럼 나중에 무너지는 거야. 그 근거가 약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데는 그런 쪽에서 랠리가 많이 됐으니까 그런 쪽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또 얄미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장이 나쁜 장이야? 아니야. 괜찮아. 9% 올랐어요. 걔네들은 사실 올랐지. 아니 삼성전자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11월 말에 비해서 50% 올랐어요. 삼성전자 저 주주입니다. 네. 예. 11월 말에 비해서 요즘 안 올라서 그렇지. 50% 오른 거예요. 11월 말에서 1월 초 그 꼭대기 갈 때 50%. 아니 세계의 유수의 그 빅테크 기업을 2달 만에 50% 올리는 힘은 도대체 뭐야? 그게 좀 이상했던 거죠. 그렇다고 얘네가 죽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그걸 잡았으니까 장이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 지금 이 정도 장이면 제 판단으로는 상당히 꿀장이에요. 이 2019년 이전 장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꿀장이라는 말에 지금 여기 항의 댓글 막 엄청나게 달릴 지금 딱 시점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할 거 인정. 아니 근데 2018, 2019, 2017년 잠깐 좋았고 2016년 바이오 2015년 좋았고 2016년 바이오만 좋았고 그 장장 2013년 이후 장에서 몇몇 섹터 바이오랑 뭐 이런 거 빼고 얼마나 침울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증권회사들이 주식을 포기한 거잖아요.
증권회사는 주식 전문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아. 안 많아. 그 정도로 지금 하여튼 그랬으니까. 그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막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 죄송해요. 자꾸 깜빡깜빡. 그래서 지금 장은 별로 나쁜 게 아니니까 이번 장을 나쁘다고 하시면은 내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 냉정하게. 내가 못하는 거야. 내 실력이 부족한 거가 내가 부하대동한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부하대동한 건 잘못이지. 다음부터 부하대동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부하대동 안 하는 방법 무엇인가 고민하고 해야지 진짜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지. 장이 잘못됐어요, 시장이 잘못됐어요 이러지 말라고. 예, 시장은 항상 그래. 네. 아니 제가 메타버스를 이제 했는데 저도 약간 그러니까 좀 워낙 유행이고 뭐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런지 보니까 페이스북이 뭐 오큘러스인가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로 가서 와 되게 신기하다 곧 올 것 같은 거예요. 와저 페이스북을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아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야지. 이게 핸드폰처럼 다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기계값만 비싼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살 때마다 돈이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아니면 손에 잡히는 그런 실질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방금 해봤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죠. 무슨 뭐 있잖아요. 캐릭터 들어가서 하는 거. 로봇. 미국의 게임 같은데 로블록스. 맞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되기는 하는 거지. 되기는 하는데 그게 메인이야? 핸드폰은 메인이잖아. 메인이야? 메인 아니잖아. 그럼 부분적으로 갖다 끝나는 거지. 냉정하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거야. 네. 미래에 보면 그 가상세계 안에서 부동산도 거기서 거래가 될 거고, 그래서 거기서 통하는 뭐 코인 종류가 될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할까, 말은 다 맞아요. 그거 다 말은, 야, 이게 되게 신기하고, 내가 이렇게 선점을 해놓고, 한 1000배 먹을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꿈과 희망을, 그 앞에 헛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은 먹을 게 많다는 거죠, 한국 시장에. 그럼요. 아직 싼 주식 많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진짜 크게 올라가는 장이면, 그리고 머니무브가 맞고, 이 머니무브 된 상태가 좀 더 유지가 되어서, 예를 들어 기관 애들도 안 팔고, 그러면서 가면, 시장 전체가 붕 뜨면요, 시장 멀티플 전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17, 18, 19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떤 때가 오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싼 게 없어져. 다 비싸지는. 싼 게 없어져. 다 적정가 이상이 다 바뀌어. 그래서 이거 제 경험이 있어요. 야, 이거 다 비싸졌네. 그래서 이 중에서 싼 거 사야지 하고 이제 그때 퍼 쉽게 얘기하면 퍼 3배 하던가 퍼 10배 돼서 샀어. 싸니까 죽었어요. 얘는 다시 예를 들어 6, 5까지 떨어져. 죽는 거야. 그렇게 죽는데 무슨 말이냐면 퍼 3배 하던 게 없어진다니까. 퍼 10배로 다 표준이 다 올라가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개인들은 왜 투자 못해? 한 2년만 갖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배당도 주잖아요. 네. 은행 이자보다 높은데 배당이. 그러면 그 사이에 애들이 한 두세 배 가면 땡큐죠. 2년 안에 두세 배 가면 개인들은 충분하지 않을까? 아유, 땡큐죠. 네.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왜 당장 한 달에 2배 먹으려고 하다가 박살나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친구가 한 달에 2배 먹었다고 인증을 해주니까 나보다 공부 못했거든요. 자, 그런 미망에서부터 얼마나 나를 온만이 반매움 하듯이 그런 미망에서부터 나를 떨치는 게 투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돈을 저의 많은 이제 나름의 이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각도기님께 맡겨놓은 이유가 저는 딱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그랬는데 누가 딱 코인 딱 보여주면 저걸 왜 안 했을까? 저걸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코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을 투자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오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나 각도기는 한 번쯤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